안녕하세요. 방구석구수입니다. 자, 오늘은 책 속에 그 밖의 화약 무기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 밖의 화약 무기는 신기전부터 나오는데요. 여기 보시면 대신기전, 산화신기전, 중신기전, 소신기전 이렇게 해가지고 쭉 제원이 나오죠. 그래서 이제 폭발물, 발화, 주화발화, 발화 이렇게 쭉 나오는데 이거는 영화도 있고 발사하는 장면도 많죠. 근데 대신기전에 대한 얘기가 여기 나와 있는 걸로는 주화의 위쪽에 오늘날의 폭탄에 해당되는 발화를 연결하여 적의 머리 위에서 폭발하게 하며, 산화신기전은 발화와 함께 주화를 연결하여 공중에서 사방으로 불길이 흩어져 적을 놀라게 했다. 하지만 대신기전의 폭발물 속에는 파편 효과를 발생시킬 만한 물질이 들어있지 않았기 때문에 직접적인 살상 효과보다는 적군과 적군의 말을 놀라게 하는 효과가 크지 않았을까 생각된다. 그래서 여기 신기전 그림이 이렇게 딱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신기전에서 고려시대에 최무선이 개발한 로켓형 화약 병기로서 화살의 종이로 만든 분사통을 달아서 스스로 날아가도록 만들었다. 그래서 대발화통, 대신기전 발화통, 대신기전 쭉 이렇게 나오는데, 이거는 영상 한번 보시죠. 그중 산화신기전은 획기적인 개념의 무기로 2단 로켓 구조를 가지고 있다. 즉, 로켓 속에 또 하나의 로켓이 들어가 있는 것이다. 비행 중 화약이 터지면서 불을 흩어뜨려 살상 효과를 높이는 것이다. 병기 도서는 통, 지화, 소발화로 이어지는 2단 로켓의 구조를 상세히 설명하고 있다. 1단 로켓인 약통의 연소가 끝나면 2단 로켓으로 이어지는 점화선에 불이 붙어 2단 로켓이 발사되고, 이 로켓이 목표물에 날아가면 소발화가 폭발하는 구조를 갖고 있다. 한편 대신기전은 약통 앞부분에 한 개의 폭탄이 장착되어 목표물을 타격하는 구조를 갖고 있다. 두 신기전은 규모는 비슷하지만 구조면에서는 산화신기전이 더 앞서 있다. 먼저 산화신기전보다 단순한 형태의 대신기전부터 쏘아보기로 했다. 불을 붙일 수 있는 점화선을 연결하고 최장거리를 확보할 수 있는 각도인 45도에 맞춰 대신기전을 설치한다. 드디어 점화선에 불이 붙었다. 몇 차례의 실험 결과 대신기전의 사거리는 약 1km 정도인 것으로 나타났다. 현대의 탄도미사일과 같은 대신기전은 최대 3km까지 사거리를 확보할 수 있다고 한다. 산화신기전 역시 직접 쏘아보았다. 중간에 한 번의 폭발 이후 작은 2단 로켓이 발사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것은 비격 진천내라고 했던, 근데 여기는 별대왕구 진천내라고도 되어 있는데요. 비진천내는 선조 25년에 화포장 이장순이 고안한 장렬형 포탄으로서 왕구에 담아 발사하면
땅에 떨어진 후 폭발하여 그 안에 있는 철편이 사방으로 날아간다. 요거 저 진주박물관 가서 직접 실물을 봤습니다. 그러니까 뭐 약간 뭐 요강 같이 생겨가지고 여기 뚜껑이 이렇게 달려가지고 지연식 뇌관처럼 직 타고 들어가서 뻥 터지면 여기 이렇게 생긴 이 파편들이 튀어나와서 살상하는 거죠. 툭 날아가서 떨어지고 다시 2차 폭발을 하는, 그게 바로 이 비격진천내. 이렇게 앞에 부분에 보면은 그 대왕구라 그래가지고 약간 좀 후레쉬? 예, 후레쉬처럼 생긴 큰 돌멩이 집어넣고 쏘는 그런 거 있거든요. 예, 거기에다 넣어가지고 빵 쐈다는 그런 폭약물이죠. 예, 그러니까 당시에 참 노력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예, 이 당시에 이런 것들을 만든 거 보면. 여기는 이제 새로운 것이 나오는데 여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 화창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창날의 뒤쪽에 화염과 쇳과로 독극물을 발사하는 화약통을 달고 적과 3에서 4장 거리로 접근한 뒤 발사하여 기선을 제압한 후 단병 접전을 벌이는 무기이다. 예. 여기 요걸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창 앞에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팡 분사가 되게. 근데 굉장히 무서울 것 같긴 해요. 예. 만약에 여기다가 요즘으로 말하는 뭐 염산 같은 거 넣어가지고 팡 쏘면 얘 생각만 해도 좀 끔찍한데, 예, 이런 것들을 앞에다 세우고 적군에게 발사를 한 다음에 단병 접전을 했다. 예, 그런 얘기죠. 네, 여기도 있는데 신기만 승화룡도 청동이나 철로 화구를 만들고 그 안에 염초, 유황, 삼회, 주사, 순을 입힌 연환 등을 넣어 발사한다.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어요. 예, 어쨌든 이게 발사를 해서 지금처럼 뭐 지금도 마찬가지겠지만 이런 걸로 약간 좀 가스총 같은 분위기일 텐데 이건 가스총보다는 더 강하겠죠, 그렇죠? 예. 사람이 죽을 수도 있는 거니까 이거를 이런 걸 썼다는 거 보면 무서울 것 같아요. 비몽포라고 나오는데 비몽포 독가스탄을 발사하는 화학무기의 일종이다. 이 당시에도 독가스, 여기 보면 이렇게, 여기 자포를 여기 모포에다가 이렇게 집어넣어서 이게 심지인 것 같습니다. 여기다 불을 쭉 하면은 여기서 빵 이렇게 발사되는. 독가스는 뭘 썼는지 모르겠지만, 벌써 이 당시에도 화학전을, 대단한 것 같습니다. 자, 여기에 굉장히 특이한 게 나오는데, 파진포라고 해서 조선시대의 지뢰형 무기 중에서 기술적으로 가장 우수한 것은 광해군 4년의 장인 조천종이 제작한 파진포이다. 파진포는 주철을 100여근 사용하여 만드는 대형 지뢰인데, 지뢰랍니다, 지뢰. 적이 그 위를 지나가다가 이를 밟으면 그 안에 들어있는 부싯돌과 아륜철이라는 불리는 금속재 바퀴가 마찰되어 불이 일어나면서 철포가 폭발하는 놀라운 무기였다. 놀랍네요. 지금 생각해도. 근데 이제 이게 보면은 안타깝게도 이 당시에 이렇게 만들었지만 그 후로 이 기술, 요게 이제 이렇게 화승총, 조총에서 이렇게 부싯돌을 탁 튕겨가지고 쏘는 총으로 이제 업그레이드가 돼야 되는데 이게 그 원리랑 똑같다는 거죠. 똑같았지만 이게 소총으로 업그레이드가 안 됐다는 그런 안타까움이 여기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또 하나 지뢰포라고 해갖고 나오는데요. 이거는 화진포 같은 경우는 부싯돌을 이용해서 붙였는데 이 지뢰포는 도화선식 지뢰라고 되어 있습니다. 임조 3년의 기록에 보면 이 지뢰포는 심종직이 개발했는데 이는 여러 개의 진천뇌를 땅속에 묻고 이를 약선으로 연결한 것이다.
진천 내에서 아군의 잠복처까지 도화선을 길게 늘여 땅에 묻어 놓았다가 적이 다가오면 약선에 불을 붙인다. 그러면 땅속에 묻은 약선이 타들어가 진천내를 폭발시키면서 적을 한꺼번에 몰살시키는 것이다. 그러니까 약간 요거는 지뢰일 수도 있지만 진천내가 이렇게 이 파편이 튀는 거잖아요. 현대식으로 얘기하면 크레모아랑 비슷하지 않았을까. 예,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지뢰포는 인조 5년까지만 해도 제작 비용이 많이 들어서 대량 생산을 하지 못했으나 워낙 그 성능이 우수하고 효과적인 무기였기 때문에 인조 6년이 되면 병사 신경원 등의 노력으로 100좌 이상이 제작되어 실전에 배치되었다. 예, 그렇죠? 예. 맨날 사람들이 바보가 아닙니다. 예, 이게 보면 목통과 매화법 이렇게 해가지고 지뢰 매설법인 매화법에는 나무로 만든 폭탄인 목통과 불랑기 자포 기화 등이 사용된다. 요거 예, 요거 좀 본 것 같긴 해요. 예, 이게 뭐 지뢰 교육 같은 거 할 때 뭐 이렇게까지는 아니지만 어쨌든 뭐 연결하고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예, 제가 뭐 폭파 주특기가 아니기 때문에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산업 잠수할 때 수중 폭파를 하거든요. 예, 그 교육 받을 때 보면 이제 뭐 도화선 따고 뭐 이런 게 있는데 그거랑 좀 유사하게 닮아 있는 듯 합니다. 아주 이렇게 딱 해놓고 진을 쳐놓고 이제 기다리고 있다가 이제 매복돼서 폭발을 시키는 거죠. 예, 참 대단합니다. 자, 이것도 한 가지 특이한 건데 여기에 공손수레라고 되어 있습니다. 수레니까 물속에서 쓰는 거겠죠. 예. 조선 후기에 제작된 기뢰의 일종으로 잠수부가 적선의 배 밑에 설치한 후 수레 위쪽의 나무 마개를 제거하면 일정 시간 후 폭발한다. 예. 그러니까 요거를 상대방 배 밑에다가 갖다 놓고 터트린다. 근데 여기 잠수부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는 지금으로 말하면 UDT가 있었던 거죠. 이 당시에도 UDT가 들어가서 상대 배 밑에다가 이걸 설치해 놓고 뚜껑을 딱 따면 이제 고개 격발이 돼가지고 터지는. 그래서 여기에 기록에 보면 이 공선수레는 대원군이 참관한 가운데 한강에서 시험이 되었는데 이때 조그만 배를 강 한가운데 띄워두고 폭발시켰더니 강물이 용솟음쳐 10여 길이나 일어나고 배는 공중에 떠올랐다가 산산이 부서졌다고 한다. 예. 자, 이게 이 그 공선수레기 격발 장치라는데 뭐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렇게 직수관을 통해서 물이 쭉 들어가면 여기서 이렇게 물이 이렇게 차오르면서 얘가 위로 밀려 올라가고 그러면서 여기가 그 덫이 탁 풀리듯이 풀리면서 부싯돌을 튕겨져서 불이 붙으면 아마 심지를 태워서 약관에 불이 붙어서 터졌지 않을까.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정확하게는 이 그림만 봐서는 알 수는 없죠. 예. 당시에도 이런 기술들이 있었던 거 보면 뭐 그렇게 이게 이제 뭐 조선 후기 뭐이기 때문에 대원군 시절이기 때문에 다른 나라보다는 약간 좀 많이 떨어질 수는 있겠죠. 하지만 여기에서 얘기하는 거는 당시에는 전혀 새로운 신기술인 뇌관, 현대식 나사못, 판스프링, 가죽 패킹 등이 사용된 첨단 무기였다. 예, 이렇게 적혀 있네요. 그러니까는 이때도 만약에 조선이 더럽게만 망하지 않았으면 뭐 조금 더 서양의 문물을 받아들이고 그랬으면 국방력은 금방 되지 않았을까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자, 이것은 이제 화거라는 건데요. 이제 신기전에 썼던 거랑 총통기 뭐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문종 당시에 고안되어 임진왜란 이후까지 오랜 기간 사용되었다. 이 화거는
사전 총통 50개를 장착하여 한 번에 세전 200개를 발사하거나 혹은 중신기전 100개를 발사할 수 있도록 만들어졌다. 여기 보면 이제 이렇게 있죠. 요게 행주산성 가면 요 실물이 있었던 것 같아요. 요것도 진주박물관에서 봤습니다. 예, 봤는데 보면 그 행주산성에 보면 거기가 34단 있는 데 있거든요. 옛날에, 지금은 다른 데로 갔지만 거기 가면은 이 산성이 산성 같지가 않아요. 약간 좀 언덕배기에 있는 그냥 성이라고 하니까 성 같다 그래야 되나? 예. 근데 이제 거기서 그 권율 장군이 엄청난 승리를 이뤘잖아요. 그게 바로 이런 무기들이 있어서 이럴 수 있었다고 하잖아요. 근데 이게 보면 행주치마에다가 돌멩이 던졌다 그러는데 이제 그런 거는 좀 행주치마로 돌멩이를 나를 수는 있겠지만 근데 제대로 좀 가르쳤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것도 화거 전도라고 해서 그려진 화거는 숙종 1년에 윤휴에 의해 고안되었다. 이 화거에는 50개의 조청을 탑재하며 화거의 좌우에는 짧은 나무 방패를 설치하고 그 아래로 소가죽을 드리워서 병사를 보호했다. 지붕은 기름을 먹인 생가죽을 씌웠다. 지금으로 말하면 약간 좀 우스울 수는 있지만 요런 게 이제 이렇게 자력으로 움직일 수 있으면 장갑차 같은 게 되는 거죠. 예. 슬슬 장갑차 쪽으로 가고 있죠. 예. 자, 여기에는 화거 분도라고 돼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육군박물관에 있는 화거에 사용했던 것으로 보이는 차총이 십연자포라는 이름으로 소장되어 있다. 이 십연자포의 총열 10개는 하나의 널빤지 위에 설치되어 있고 길이는 약 25cm, 구경은 13에서 14mm이다. 여기다 이렇게 놓고 이제 따다다다당 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진지 변환 그러면 이제 끌고 이제 옆으로 가겠죠. 예, 지금처럼. 자, 이거는 예술적으로 만든 것 같아요. 예, 요거가 영화에 비슷한 게 나오는 게 있어요. 어디에 나오냐면 군도에 보면은 요런 비슷한 게 나왔습니다. 이제 거기서는 이렇게 돌리는 거 있잖아요. 그렇게 이제 나왔는데 그거는 아닌 것 같고요. 여기 있는 건. 근데 똑같이 이런 식으로 만들어서 끌고 다니면서 여기에는 5개의 총열이 들어가 있다고 되어 있네요. 자, 이거는 신경준 화거라고 되었는데요. 신경준이 지은 여암전서에는 현대의 전차와 매우 유사한 화거가 소개되어 있다. 이 화거에는 포탑과 총통이 설치되어 있으며 철판으로 보강된 나무 판자를 둘러서 방어했다. 이런 거 왜 안 가르쳐 주나? 군사 하시는 분들은 배우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게 어떻게 옮겼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모르겠지만 바퀴가 달려 있고 여기 포탑이 달려 있고 거의 현대식 전차의 개념이 다 들어 있는 것 같긴 합니다. 이 나무 판자를 철판으로 보강했다는 자체가 대단한 것 같습니다. 이것도 또 하나의 약간 전체 개념인 것 같은데 포탑은 없네요. 이거는 편상 녹각거라고 되어 있어 가지고 수레 위에 집을 얹어서 아군 병사를 보호할 수 있도록 만든 화거이다. 양원수의 할아버지 양환이 고안했다. 그러니까 이게 보면 이렇게 밀고 들어가면서 이걸로 이제 적진의 진영을 부시면서 가는 것 같은데 예전에 어딘가 뉴스에서 봤습니다. 어딘가에서 이게 노동자 파업을 하는데 그 파업 하시는 분들 중에 요런 걸 만들어 가지고 정경 대열을 부시는 장면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거랑 거의 똑같이 생겼었습니다. 근데 이게 벌써 옛날에 그런 식으로 이용이 됐었네요. 그러니까 이제 요 안에 들어가서 총 들고 같이 움직이면서 빵빵 쏘면서 이렇게 밀고 들어가면 충분히
쓸 수 있지 않았을까, 네, 그렇게 생각됩니다. 검거, 충노장 윤거를 약간 개량한 화거를 소개했다. 그러니까 검거는 이렇게 창을 이렇게 배치를 해가지고 기병들을 맞서 싸우기 위해서 만든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자, 여기에 진짜 특이한 게 있는데요. 비거라는 게 나오네요. 이게 바로 조선시대 임진왜란 때 있었던 비거라는 장치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조선시대 비행기죠. 비거는 라이트 형제가 만든 비행기보다 한 300년 정도 앞섰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고요. 일단 그 조선 후기 실학자인 이규경의 네. 그 오주 연문 장전 산고에 일명 비거 변증설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 내용에 따르면 임진왜란 때 정평구라는 사람이 네. 비거를 만들어서 진주성에 갇힌 사람들을 성 밖으로 데리고 나왔는데 그 비거는 30리를 날았다. 와. 이런 표현이 있고요. 그리고 또 다른 조선 후기 실학자인 신경준의 여암 전설한 책에는 네. 30리 성 밖까지 친지를 피난시켰다. 와. 이런 비슷한 내용들이 담겨 있죠. 사람을 태웠을 뿐만 아니라 사람들을 태웠다는 거라면은 여러 명을 태웠다는 거고요. 또 그렇죠. 30리를 날았다는 거면 엄청나게 먼 거리잖아요. 네, 그럼 2명 이상의 사람을 태웠다는 기록이 분명히 있고요. 네. 그리고 라이트 형제의 첫 비행기 이제 플라이어의 기록이 12초 동안 36m를 난 거거든요. 엄청나게 차이가 나는 거 아닌가요? 네. 비거와도. 30리면은 12km쯤 되니까 네. 뭐 엄청난 거죠. 와, 말이 12km지 거의 홍대에서 강남 정도의 거리가 아닌가 생각되는데요. 충분히 그렇게 될 엄청나네요. 거예요. 왜 사기에는, 그러니까 네. 일본 사기에는 이 비거 때문에 일본군이 큰 곤욕을 치렀다는 기록이 또 남아 있고요. 그리고 진주성 2차 전투에는 네. 이 비거가 아군의 연락과 보급, 정찰, 뭐 임무에 쓰였다는 그런 기록도 남아 있습니다. 와, 이 전쟁에 또 엄청난 맹활약을 했다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그러면 이게 또 어떻게 생겼는지, 또 어떤 원리로 날았는지 궁금한데, 영화에서는 이게 행글라이더처럼 생겼더라고요. 네. 행글라이더나 뭐 혹은 열 기구 같은 것이 아니었겠느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네. 사실 그렇게 해서는 이 기록에 남아 있는 이런 식으로는 좀 다니기가 어렵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근데 하지만 아쉽게도 기록만 있을 뿐 뭐 설계도라든가 뭐 구조를 그려놓은 그림이라든가 이런 게 네. 전혀 남아 있지 않아서 그냥 추정만 할 수 있고요. 그래요. 그런데 일단 국립과천과학관 내에 이 전통과학관이 있는데 거기에 비거의 예상 모습이 2가지 형태로 전시가 돼 있긴 합니다. 그래요? 그림이 뜨네요. 네, 이게 첫 번째 건데요. 네. 이게 전통과학관의 비차 복원팀이 구상한 비차의 모형입니다. 와, 날개도 엄청 넓고요. 그러면 이 날개는 어떤 재료로 만든 건가요? 몸체는 대나무로 만들고요. 네. 날개는 명주천으로 씌운 거죠. 밑에 막 동그란 바퀴 같은 것도 있고 네. 그럴싸해 보이는데요. 이건 어떻게 다른 거죠? 네, 이거는 이제 국내의 비거 전문가이신 고원태 씨가 만든 비거 모형입니다. 전통 선박인 한선을 바탕으로 했다. 네. 그리고 이제 동체가 그렇게 만들어진 거고요. 그 다음에 행글라이더 날개에 가까운 이런 이제 돛 형태의 날개를 달았고, 그리고 대신기전이라고 혹시 네. 기억나실지 신기전 모르겠습니다. 영화도 봤습니다. 네, 불화살 같은 네. 거잖아요. 그 로켓. 이 약통을 결합해서 비행 추진력을 얻었다고 하니까 일종의 제트기입니다. 그럼 좀 더 오래 날 수도 있었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가볍고 튼튼한 대나무랑 뭐 여기서는 한지를 이용했을 것이다. 실제 역사적 사실이라면은 비행 역사에 엄청난 일이 될 텐데 이 비거가 공인받지 못하는 이유는 아무래도 뭐 앞서 말씀하신 대로 설계도라던가 이런 그림이 없어서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아무래도 그렇죠. 네. 조정에서 당시에 비거의 존재를 인정하거나 하지는 않았던 걸로 보여요. 그래요? 네. 그러면은 이 정평구가 비법을 전수했다거나 후속 연구가 이루어졌다는 기록은 없나요? 정평구의 비거 이후로 비행체가 있었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그렇군요. 발명자인 정평구가 임진왜란 때 전사를 하고 말아요. 비차는 과연 비행에 성공할 수 있을 것인가?
드디어 비행에 성공했다. 고도 20m인 높이에서 70m를 날아갔다. 연이 하늘을 나는 것처럼 바람을 이용해 양력을 얻어낸 비행기였다. 현대 행글라이더의 경우 사람이 그 비행체에 매달려 있는 반면 비차는 사람이 매달려 있지 않다는 것에 있습니다. 두 번째 차이는 그 현대 행글라이더의 경우 비행기가 뜨는 양력 원리를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비차는 오히려 연이 뜨는 원리에 가까운 그런 원리를 이용해서 비행을 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조선시대의 비차. 그건 역시 연의 원리를 이용한 비차였을 것이다. 신경준이 지은 여암전설을 보면 임진왜란 때 영남의 한 성이 왜군에게 포위되어 위태로울 때 성주와 친한 어떤 사람이 비거를 시작해 성중으로 날아 들어가 그의 친구를 태우고 30리를 날아간 뒤 지상에 착륙해 외적의 칼날을 피하게 했다고 한다. 여기 진짜 이제 장갑차 같은 게 나오는데요. 국어라고 나오는데 국어는 효정 3년에 박산남이 고안하고 전남 병사 구인기가 만든 화거이다. 국어는 제작에만 3개월이 걸렸고 병사 70명이 있어야 한 대를 운영할 수 있는 초대형 화거였다. 70명. 국어의 구조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알려진 바는 없지만 그 이름으로 보건대 수레 위에 거북선 모양의 방어판을 덮어서 적의 공격으로부터 아군을 보호하는 일종의 장갑 전차였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그 안에는 조총뿐만 아니라 불랑기 등 대형 총통 등을 장착되었을 것이다. 하지만 국어는 언덕을 오르기 힘들고 진창에 빠지면 하루 종일 심리도 가기 어렵기 때문에 대량 생산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역시 안타깝죠. 그러니까 이게 보면 원래 그 전차는 영국에서 먼저 만들었지만 영국에서는 이거랑 비슷한 거죠. 뭐 속도가 느리다, 뭐 빠지면 못 나온다, 뭐 그러면서 이제 영국에서는 전차를 살짝 버렸지만 그걸 독일 애들은 받아가지고 적극적으로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2차 세계대전 때 독일 전차 하면 유명하죠. 뭐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독일 전차 하면 유명하죠. 우리나라 전차 부대도 독일에 가서 많이 배우고 왔죠. 근데 어쨌든 이 당시에 이런 거를 만들어서 벌써 장갑 차량, 장갑 전차 같은 걸 만들어 가지고 운영할 생각을 했다는 거 보면 노력을 엄청나게 한 거예요. 자, 이건 이제 불랑기 동거라고 해서 불랑기 동거, 마반 포거. 그래서 불랑기 동거와 마반 포거는 활차가 좌우 회전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신형 포거로서 형태가 거의 같다. 다만 마반 포거는 활차 아래의 나무판에 원판형 철판을 덮어서 좌우 회전을 보다 용이하게 했고 수레의 끌체 길이를 더 길게 만들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견인포죠. 뭐 견인포. 그리고 지금 요게 요 완판 돌아가는 거 있죠. 요거는 현재 그 자주 박격포 라고 하는 K200에 달려있는 뭐 그런 박격포 있잖아요. 그 박격포 판이 딱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원판으로 돌아가게끔. 그러니까 당시 사람들도 대단하신 것 같아요. 이런 거를 고안해서. 그래서 견인포 같은 걸 만들어서 쏘다 보니까 이제 뭐 이동도 어느 정도 편하고 들고 다닐 필요 없으니까요. 그렇게 활용한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자, 이것도 견인포와 같은 그런 쌍포 양융거라고 해서 고종 5년에 훈련대장 신원이 제작했다.
네, 이렇게 나오는데, 근데 고종 때였으면은 이제 벌써 이제 서양에서는 폐쇄기가 나왔을 거겠죠. 그쵸? 예. 후장식으로 장전을 하면 폐쇄기를 닫아서 땅 쏘고 탄피를 빼는 그런 포가 아마 나왔을 거예요. 예. 근데 이거는 전장식이겠죠? 예. 자, 이것도 이제 근대식 포고라고 해서 똑같이 마반거, 불랑기나 완구를 적재하여 전후 좌우로 신속한 발사가 가능하도록 고안된 수레이다. 옛날 사람들 머리가 좋아요. 예. 자, 운영궁 소포라고 여기 되어 있는데요. 조선이 서양의 근대식 포고의 원리를 제대로 이해하고 만든 최초의 포고는 1869년에 운영궁에서 제작된 대포, 중포, 소포의 포고였다. 1869년. 예, 이때는 전장식인 것 같네요. 이렇게 넣어서. 그러니까는 이 수레바퀴를 만드는 기술, 뭐 이런 걸 또 다 또 주물러 떠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 당시에 노력은 많이 했다. 네, 정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